안녕하세요, 뼈입니다. 갑자기 웃음이 또 빵 터지네요. 네,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요새 이제 이 개정 누리 과정이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업에서 이제 개정 누리 과정 교육을 한다고 하고 관리자 교육, 뭐 플러스 교사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참 연수 뭐 이런 걸 다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시던지 아니면 진짜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이제 약을 팔아봤으니까 약이란 표현이 너무 저속할진 몰라도 어쨌든 사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행위는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저한테 카톡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정말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서 저도 나름대로 이거를 싫어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좋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이 정보들을 약간 축약해서 좀 듣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댓글도 그렇고 댓글 이외의 어떤 소통들하고도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커피를 한 잔 우선 좀 먹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그 3편의 그 프리뷰 영상을 다 봤어요. 몇 번을 제가 수십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거기에 혹시 오류가 있었을까? 오류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뭐냐면 그 협동놀이와 그 병행놀이와 연합놀이의 차이점을 제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협동놀이와 연합놀이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놀이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요거는 2배속으로 처리해 주세요. 방관장적 병행, 뭐 단독놀이 막 쭉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습득하다 보니까 헛갈렸어요. 용어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탈모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어가 헛갈렸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계획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계획안을 이제 몇 편 좀 감수 아닌 감수로 해달라고 해서 계획안을 이제 받아봤는데 첫 번째로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 간소화 일지를 쓰고 있는데 내년 누리 과정에서 간소화 일지를 계속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내년 누리 과정이 되면 간소화 일지 지금까지 써온 거 어떻게 못 쓴? 요게 이제 가장 궁금한 퀘스천 마크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 아니라고 하는 게 진짜 실행이 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 아니라고 하는 게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획을 하는 예상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보고서 형식처럼 비슷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이거는 제 생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이제 저희끼리 또 교사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그런 방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해보고 저도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우선은 개정 누리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간소화 일지의 틀은 사라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해야 한다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맨 처음에 유교과에서 배웠던 그 계획 있잖아요. 말 그대로 딱 간소화 일지를 지금처럼 써서 뭘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안 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맨 처음에 배웠던 계획 안에 그 어떠한 목표, 목적 맨 처음에 배웠던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이만큼을 버려놓고 교사가 이걸 이렇게 추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이거를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간소화 일지처럼 딱 정형화된 틀이나 이렇게 해야 한데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소화 일지 대신 다시 다른 형태의 월안, 주간, 일안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선생님들이 쓰고 싶은 양식의 월안으로만 모든 걸 쓰셔도 되고 주안으로만 모든 걸 쓰셔도 돼요. 일안으로만 모든 걸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교사라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월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원장님들은 사실 또 내가 또 원장이라면 저는 제가 선생님이라면 월한을 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원장님이라면 왠지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원장이라면, 원장님이라면 저는 일한이나 주한을 좀 많이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해서. 그 서류 때문에 그냥 왠지. 자, 그래서 결론은 간소화 일지는 없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 안에 그 어떠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요. 제가 이제 이 앞에 연수받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게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연수 자료집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관리자용, 컨설턴트용 연수집이라서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것보단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떻게 저도 교육을 받았냐면 계획안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 실행, 평가가 왔다면 이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실행, 평가, 계획이에요. 말장난 같은데요. 그 갭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랑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라고 나는 이미 계획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건 커피가루야. 선생님 엄마가 저 커피 나쁘다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다 같이 커피가루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 조금 하긴 싫겠지만 오늘은 이 활동을 다 같이 해야 한단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면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우선은 선생님이 계획을 해서 제시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실행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제시했지만 선생님 저는 커피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에이, 나는 싫은데 난 커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 하고 싶은 친구는 커피를 주는 거죠. 커피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하고 싶니?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걸 한번 제공해 줘 볼게 라고 내가 예전에 계획을 했던 걸 일방적으로 끌고 갔던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유와 주도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지에 대한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은 풀어드렸어요. 세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시고 특히 이거는 선생님 플러스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거고 우리 애기 아빠도 제 신랑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였었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키워왔던. 놀래요. 나라에서. 놀라고 하고 놀이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뭐 안 놀았나? 계속 놀긴 놀았어요. 근데 더더욱 막 놀이가 중요하다. 2020년도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놀이로 키워야 한다. 제가 심지어는 어떤 분을 봤냐면 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잖아요.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생태도 해야 한다지 뭣도 해야 한다지 하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 제일 기억났던 분이 이건 말씀드려도 돼요? 생태 유명하신 분이 부산대학교의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생태에 나름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제가 어제 방송을 듣고 밥을 먹으면서 듣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빡 밥풀을 제가 품었던 거죠. 너무 표현이 웃겨서 재미있어서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연세도 상당히 좀 있으세요. 그 무슨 이렇게 TV에 이렇게 같이 아나운서 놓고 그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토종닭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갑자기 뭔가 삘이 오면서 이렇게 팍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여기 닭장 같은 이 공간에 갇혀갖고 하루 종일 빛도 못 보는 양계장 같은 이런 닭장 같은 이 교육 환경에서 애들이 닭같이 이렇게 비실비실 뭐 비틀비틀 그 왜 흔히 아는 양계장 닭처럼 애들이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유아교육을 살리려면 제대로 된 토종닭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묘하게 공감이 되고 묘하게 재밌는데 묘하게 뭔가 가슴에 팍 와닿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랑이 같이 듣고 있었어요. 학부모였고 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딱 그 얘기 듣자마자 토종닭? 그래 공감은 하는데 지금까지 놀잖아. 애들 맨날 놀렸잖아. 놀았잖아. 근데 여기서 노는 거 쉽게 말해서 학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그건 거죠. 지금까지 애들은 놀았어.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냥 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컷 놀았어. 어린이집 유치원은 너무 노는 것 같아. 오히려 엄마가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한데
여기다 대고 또 놀라고 하네. 그러면 집에서 노는 거랑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노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뭐가 다른 게 있어? 이거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 기관에서 노는 거하고 집에서 노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해? 같다고 생각한대요. 100%. 진짜로. 이건 진심이에요. 왜? 놀잖아. 뭐? 아니,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이렇게 보면 애는 맨날 블럭 갖고 놀잖아. 미술하고 놀잖아.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 보내는 거 아니야? 노니까? 저도 약간 쇼킹했던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한대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뭐 기관하고 이 집하고 뭐가 다르다 생각해? 어떤 게 더 포인트가 있다 생각해? 그랬더니 딱 첫 번째 답. 다 예상하시는 답이겠지만 또래 관계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길 제가 그랬어요. 또래 관계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보낸다고 하면 홈스쿨링 애들은? 그리고 그런 애들 굳이 친구 사귀려면 학원 보내도 되는데? 아니면 키즈 카페만 가도 애들 천지빽깔인데 그냥 놀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친구 사귀러 어린이집 유치원을 뭐하러 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할 말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양 PD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1번은 원장님의 철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원장님의 철학이 선생님에게 똑같이 전달이 되겠죠. 이 놀이에 대한 철학이. 이것을 갖고 부모님을 상담하고 이것을 갖고 의무평가제 4영역에 있어서 원장님의 전문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양 PD님? 저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요? 사회관계, 그 뻔한 얘기,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회관계 아니에요. 예, 사회관계는요, 말 그대로 그냥 놀이터에 가서도 애들 그냥 알아서 놀아요. 키즈카페 알아서 놀고요. 태권도 학원 가도 알아서 놀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1번, 내 새끼는 나도 몰라. 이 말은 뭐냐? 중이 내 머리 못 깎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해서 내 아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남들이 봤을 땐 이 아이가 그 연령에 맞게 여러적인 전반적인 발달을 보편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즉, 그 말이 뭐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논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발달 과정이든 여러 가지 사회관계든 정서든 인지든 여러 가지 창의성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관찰하고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고 조금 더 키울 것이 있다면 같이 피드백을 해서 아이를 더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는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 놀이에서 무엇이 갖춰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놀잇감과 환경과 주제와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 즉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매일매일이 다르게. 이 말은 곧 뭐냐? 아이들은요, 똑같은 컵을 봐도요, 오늘 본 컵과 어제 본 컵과 내일 볼 컵이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집에서는 엄마 이거 오늘 봤더니 엄마 이거는 컵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숟가락이야. 그럼 보통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야, 너 어제는 이거 갖고 포크라고 했는데 왜 오늘 숟가락이라고 하냐?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하지만 기관에서 그렇지 않죠. 어머나 그랬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선생님 저 이거 숟가락이니까 쟁반으로 이거 쓸래요. 그래라. 선생님이 뭐 도와줄까? 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환경, 주제, 전문가적인 모든 집단이 모여있는 게 기관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단순히 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기능적인 놀이만 하는 게 집에서 노는 것 뿐이고요. 기관은 전문가들이 관찰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구와 환경을 갖고 아이가 상상 놀이부터 그쵸 구조 놀이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거를 부모님들께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엄마가 상담하겠죠. 뭐가 다른데요? 저 같은 사람이 와갖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논다는데 우리 애 맨날 놀거든요. 지금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학원 보내야지 이거 불안해서 초등학교 가겠어요? 특히 만 5세 같은 케이스. 어떻게 대답하실 건데요? 어버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놀이의 어떤 개념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전문가
기관.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가 전문가임을 자꾸 어필하셔야 돼요.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